네, 주역 입문 오후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선생님께 인사.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대에 여기 200쪽 공자의 중요 설명은 인도를 세운 것, 이거 설명을 했었나요? 안 했나요? 예. 거기 읽고 나가도록 하지요. 이 공자가 주요 글에 12글을 다루셨어요. 그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근데 그 요지는 뭐냐면 인도를 중시했다라고 하는 거. 공자는 인도를 중시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때에 네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이 괴를 보는 법이 착괴. 착괴가 있고 종괴가 있고 그 다음에 변효가 있고 그 다음에 중효가 있다. 네 가지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착괴는 복구씨가 발명한 거라고 했고, 종괴는 문왕이 발명했다라고 했고, 변효는 주공이 발명했다고 했죠. 중효는 공자께서 발명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역은 이렇게 4대 승인의 손길을 거쳐서 이루어졌죠. 그 중에서 여기 세 분은 어찌 보면은 위정자라고 볼 수 있어요. 위정자. 정치하신 분들.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이 주역은, 어찌 보면은 통치의 수단, 예, 경세지학으로서 이 주역은 이용됐을 것이고, 근데 이제 공자는 철학자로서 주역을 전하신 거예요. 공자께서 이분들의 그 말씀, 특히 주역 속에서 이분들의 글 이런 것들을 후세에 전하셨는데 꼭 이분들만이 아니고 공자 당시에 주로 교과서로서 이용됐던 것이 뭐냐면 시경, 서경, 그죠? 예, 예기, 춘추, 시경, 서경, 예기, 음악, 이런 것들이 당시에 선비들이 공부했던 과목들이죠.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셨어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후세 사람들은 이제 육경을 정리하셨다. 이런 말을 해요. 육경. 시, 서, 예, 악, 춘추, 주역. 그래서 공자께서 그 이전에 전해왔던 것들을 다 이렇게 집대성해가지고 후학에게 전하셨다고 해서 공자의 시호를 대성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대성. 집대성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집대성하셨다. 그래서 우리 후학들이 공자의 그런 정신, 사상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공자께서 은행나무 아래 행단에서 이렇게 강학을 하셨다라고 해서 우리는 학교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은행나무를 꼭 심고 그렇게 했죠. 우리 은행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은행나무라고 하냐. 혹자는 이걸 살구나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아마 은행나무가 맞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은 은행이라고 하는 것도요. 겉은 딱딱하지만 껍질을 깨면은 거기는 참 유익한 알갱이가 나오잖아요. 사람도 자기 틀을 깨야 돼요. 벗어야 돼요. 그래야 알맹이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내 몸에 이로운 것을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학문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예, 그래서 공자의 시호를 대성지성 문선왕. 아이고. 대성지성 문선왕이다. 공자 우표 보면 대성전에 가면은 시호가 이렇게 새겨져 있죠. 여기 대성이라는 게 뭐냐? 집대성 하셨다는 얘기예요. 집대성. 우리 시, 서, 역경, 또 춘추까지 공자가 이렇게, 춘추는 공자가 저술하셨죠. 시경은 어디부터 저술한 겁니까? 시경은 어디부터 시작된 거예요? 문왕부터 시작돼요. 문왕. 문왕, 무왕 이렇게, 예,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서경은 요임금부터 역사 서술한 거예요. 요임금부터. 요전, 순전, 대우모 이렇게 쭉 요순, 우탕, 문무, 주공 쭉 그 역사를 이어오죠. 주역은 어디부터 저술한 겁니까? 복휘시부터 저술한 거예요. 예. 시서역이 다 그 역사를 기점으로 그렇게 삼았고, 춘추는 제나라 환공서부터 722년간 역사를 쭉 저술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공자의 의도는 뭐냐면 바로 그렇게 역대의 어떤 쭉 그 시대별로 이렇게 쭉 그 도가 전해진 바를 그걸 후학에게 도를 전수하기 위해서 그 글을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공자를 이렇게 집대성하신 분이다라고 해서 대성이라고 해서 지금도 향교에 보면 대성전 하죠. 대성전. 공자를 메신 곳입니다. 지성은 무슨 뜻이냐? 성인으로서는 지극한 덕을 갖추신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맹자의 글을 보면은 공자를 아주 보통 추앙한 게 아니죠. 공자는 미유생민하신 분이다. 이게 미유생민. 여기 생민은 이 땅에 난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공자만한 이가 없었다 이 얘기예요. 최고시다 이게 최고. 그리고 또 맹자는 공자를 천종지성, 하늘이 놓을 종자예요. 실사변에다 여기 실사자죠. 천종지성, 하늘이 낳으신 성인이시다. 그 다음에 시성이시다. 아주 그냥 시성이시다. 이렇게 그냥 공자를 아주 그냥 추존을 하셨죠. 그만큼 공자께서 이렇게 지극한 성인의 덕을 갖추신 분이다 한 것이고, 문서는 글이 세상을 통일했다는 얘기예요. 글이 세상을 통일했다. 그래서 우리가 공자에게만큼은 왕이라는 칭호를 이렇게 붙인 거죠. 우리가 왕에게만큼은 다른 사람한테는 그냥 제배만 하지만은 왕한테는 사배를 하죠. 국궁 사배 하는 겁니다. 물표가 이렇게 메시져 있죠. 근데 이게 이전에는, 그러니까 주역이라고 하는 건, 이 주역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주공 이전에서는 이 주역책은 복서의 용도로 쓰인 거예요. 점치는. 그래서 나라에 무슨 큰일이 있게 되면 점을 쳐가지고 점사에 의해서 말하자면 신의 계시,
신의 계시로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주역은 처음에는 복서에서 이게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자 때에 이르러서는 인도를 중시한 거예요. 인도. 사람의 도리. 그러니까 공자는 이게 주역책 속에 보면 미점가지다. 점치지 아니하고도 알 수 있다. 이게요. 점치지 아니하고도 알 수 있다. 대덕자는 필수명이다. 큰 덕이 있는 자는 반드시 명을 받는다. 예. 유명은 불우상이다. 오직 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천명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태어나면 너는 뭐 제왕될 사주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사주상에 그렇게 나타났다 할지라도 사람이 노력하지 않으면 미형은 다른 데로 간다는 얘기예요. 물과 같다는 얘기예요. 유명은 불우상이다. 그러니까 공자는 인도를 중시한 거예요. 인도. 그리고 우리 주역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 중천권이다. 위에 두 획은 천도, 밑에 두 획은 땅에도, 지도, 가운데 두 획은 인도예요, 여기가. 여기 인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도가 여기 내괴와 외괴가 이렇게 접한 자리예요. 사람이 사람의 도를 세우려면은 무슨 덕목이 필요하냐? 우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인만 갖고는 세상에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인을 잘 유지를 해서 인을 잘 펼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의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의가. 예. 마땅하게 대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이 인과 의로서 사람의 도를 세워야 된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신 분이 이제 공자세요. 공자. 그래야만이 하늘과 땅과 더불어 세상을 기르는데 함께 참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천지의 도를 대행할 수 있는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예. 그래서 우리 주역에 보면은 늘 64개 보면은 거기에 거기 상전에 보면은 군제 이하야. 늘 사람의 도를 갖고서 강조를 하셨어요. 공자가. 그걸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공자의 중요 설명은 인도를 세운 것이다. 주역 속에 천지인 삼재의 도가 있다 하니 이를 표현한 것이 육효요, 6효. 6효 안에 3효와 4효, 여기 3효와 4효짜리 가 사람의 도에 해당한다. 천도와 지도 사이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으며 내괴와 위괴의 사이를 접하고 있다. 대저 사람의 도는 천지 가운데에 있으니 중은 사람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중은 물론 이제 중이니까 이렇게 중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이 중은 중용지도로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중용지도. 그 뜻에 의해서 우리 중효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이게 중효. 즉 비중효이면 불비의리라. 중은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중용이라고 하는 책도 한편으로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의 도리를 강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중이라는 말이. 따라서 중효를 발명한 것 역시 인도를 밝히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공자가 독창적으로 한 게 아니죠. 우리 지난번에도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경에 보면은 이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천자자리를 물려줄 때 그걸 선양이라고 한다 했죠. 선양. 그때에 하신 말씀이 네 개의 글자. 윤집골중.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요 네 글자를 전해주신 거예요. 아마 순임금이 현판에다가 걸어뒀겠죠. 알 수가 없지만은 아마 충분히 그렇게 하셨겠죠. 진실로 그 중을 잡아라 이런 얘기예요. 진실로 그 중을 잡아라. 예. 요 순임금이 요임금으로부터 요 네 글자를 받고 역시 또 우임금에게 천자자리를 물려줄 때에 인심은 유의하고 도심은 유미하니 유정유일이라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자리를 인심과 도심을 이렇게 구분을 했겠죠. 예? 여기서 말하는 인심은 혈기지심, 나 이거 하고 싶다, 하기 싫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 요걸 인심이라고 하는 것이고, 도심은 이래서는 안 돼, 뭔가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 늘 사람은 어떤 일을 대할 때에 요 마음 속에 요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주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길로 가기도 하고 흉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인심은 갈수록 위태로워진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자꾸 탐욕에 젖어들다 보니까 갈수록 자기 분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위태로워진다는 얘기예요. 계속 탐욕 속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반면에 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심이 승하다 보면 도심은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은미하다,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 자꾸 더욱더 알 수 없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은 뭐냐면 자세히 살펴서 아는 거예요. 이거 아는 자리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일, 이건 뭐냐? 한결같이 하라는 얘기거든요. 한결같이. 그게 뭐냐면은, 유정이라는 말은 중을 설명한 거예요. 중. 우리 중에 의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허인노 애락지 미발을 우이지 중이다 이랬죠. 중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중. 그 다음에 발익의 중제를 우이지 화라고 했는데, 용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 중용할 때 변치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중을 잡았으면은 이걸 변치 말고 꼭 잡고서 나가라 이런 얘기, 한결같이 하라 이런 얘기예요. 항상 상자의 뜻이에요. 용자가 항상 상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정은 중으로서 말하는 것이고, 유일은 이걸 잘 지키라는 뜻이에요. 잘 지켜라, 용으로서 말한 거예요. 그래야 옛날 요임금이 전해주셨던 이 윤집골중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이제 순임금이 요임금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중사상을 공자가 500년 뒤에 500년 뒤가 아니지, 여기는 순임금이니까 그건 1000년 뒤네요. 그러니까 문왕으로부터
문왕으로부터는 한 500년 전 분이지만 이건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전해준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라가 한 460여 년 역사를 갖고 있을 거예요. 460년 정도. 그러니까 뭐 한 1000년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동양의 역사는 요 중으로부터 시작 지금까지 이 중사상으로 변치 않고 전해져 온 거예요. 변치 않고. 요것이 바로 육아의 신법입니다. 이게 신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분들 언제 한번 이제 시간 나시면 중용을 한번 자세히가 필요 없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자세히보다도 자세히 읽어봤자 그거 잘 알기 어렵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제가 예전에 말이에요. 대학생활 때, 대학생활 아니지 군에 갈 때 제가 뭘 들고 갔냐면 대학 중용책을 들고 갔어요. 그 틈만 나는 데 읽었어요. 한 100번은 읽었을 거예요, 아마. 100번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 대학 중용 사설을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사설을 공부했어요. 읽었는데 봐도 모르는 거예요. 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 용어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런데 군에 가가지고 틈만 나면은 그걸 읽었어요. 한 번은 보초를 서다가 뭐 읽고 있는데 갑자기 당직 사령관이 암호를 딱 대는 거예요. 전부 딱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암호를 까먹었네요. 그래가지고 어영부영 뭐 이렇게 했더니 그랬더니 당직 사령관이 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힐책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랬더니 막 저기 하려고 하다가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걸 딱 보더니 어려운 책이거든. 그러니까 봐주더라고. 예? 대학 들어가려고 본다고. 예? 대학교 들어가려고 본다고. 아이고. 갑자기 그러니까 생각이 나네요. 제가 그 바둑이 당시에 하여튼 부여 지역에서는 저 이긴 사람 없었어요. 부여 지역에서는. 근데 나하고 호적수가 한 나가 있었는데 동창 중에. 걔는 연무대 딱 들어가더니 대대장한테 어떻게 잘 보여가지고 바둑으로 잘 보여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군생활 했어요. 저는 뭐 군생활할 때에 거기서 곧장 하사관학교 차출됐지, 공수 차출됐지, 예? 단기 하사지만 이제 공수 들어가가지고 이제 한동안 이제 제대할지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 본부에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죠. 갔더니 이 여사 바둑 잘 본다면서? 그러는 거예요. 바둑 한번 두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을 뒀죠. 뒀더니 아니 어떻게 이런 인재가 거기 있어. 이 여사 지금 저기 제대 언제요? 다음 달입니다. 에이? 아이고. 하여튼 저는 군생활 참 힘들게 보냈고 남들은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말이에요. 편안하게 보내기도 했는데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이용도 못하고 잠 깨시라고 드린 말씀이요. 자, 그래서 이게 참 이 중사상이 육아의 가장 핵심적 사상이에요. 핵심적. 옛날에 소광조 선생도 황극경세서 속에서 역사를 서술하는데 요인공부터 서술했어요. 그건 뭐냐면
육아의 이 전통이 요임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물론 주역에서는 복후시부터 얘기하고 있지만은 복후의 신롱, 황제 다음에 이제 요순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지만은 공자는 당신의 도를 요임금을 종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시경을 정리할 때, 아니 공자가 뭐 복후시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주역에는 복후시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복후시로부터 역사 서술을 하지 않고 요임금부터 하신 거예요. 그것은 요임금의 도를 계승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게. 그와 마찬가지로 소광조 선생도 당신이 황극경세서를 저술하는데 주역 괴 갖고, 이 시대는 괴로 말하자면 무슨 상이다.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물릴 때 이때는 괴로 설명하자면 무슨 괴상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황극경세서에 보면은 그런 식으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인사의 도를 천도에 이렇게 증언을 삼은 책이 이게 황극경세서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그 황극경세서에 보면은 소광절 선생이 요임금으로부터 역사 서술을 시작한 거예요. 이때가 갑진년. 갑진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개천절이 서기전으로 2333년이죠. 네, 그때가 무진년이에요. 무진년인데 요임금이 등극한 해는 우리 개천하신 해로부터 24년을 더 거슬러요. 24년은. 이때가 갑진년이에요. 그래서 갑진년과 무진년 사이는 24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서로 비슷한 연대이기 때문에, 왜 우리 저기 뭐예요, 여요동시다, 뭐 여고동시다, 뭐 그런 표현, 옛날 그 용비어천가 뭐 좀 나갈 때 교과서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요임금과 우리 단군의 역사가 요임금 역사와 동시다. 그래서 여요동시다. 예, 그런 말을 갖다가 이제 표현한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역시 당신도 공자의 도를 계승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은 거예요. 이 황극경세서가. 결국에는 이 중서상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를 표방한 것이다. 천도와 지도 사이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으면 내꾀와 외꾀의 사이를 접하고 있다. 대저 사람의 도는 천지 가운데에 있으니, 중은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효를 발명한 건 역시 인도를 밝히려는 것이다. 천지의 도는 과불급이 없어 중으로 흐르지만 인사에는 과불급이 있다. 그래서 삼효에는 흉이 많고 사효에는 두려움이 많다. 예, 우리 64교 중에 늘 삼효와 사효자리를 나갈 때에는, 이렇게 삼효자리를 나갈 때는 이 속에 흉이 숨어 있구나 하는 걸 늘 염두에 두시고, 사효자리를 나갈 적에는 아이고 여기는 두려움을 많이 가져야 되는 자리로구나, 이걸 늘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사묘는 내꾀에서 중을 지나침으로 흉이 많고, 사효는 외꾀에서 중에 미치지 못함으로 두려움이 많은 것이다. 흉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자리이므로 주역은 항상 조심함과 삼가함을 가르친다. 이것이 역도의 주역의 도예요. 이것이 주역의 도입니다. 이런 뜻을 주역에서는 우환이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근심하는 속에서 피용취기하는 길이 열려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30분이 됐기 때문에 10분간 휴식. 예.